거울로 보는 한국인의 화장. 이번 차시에서는 화장과 관련한 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학습 이후에 여러분은 왕실의 화장 도구를 통해 화장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의 화장 도구를 새롭게 제품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토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화장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화장 도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K-뷰티가 뜨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그 화장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화장의 원료가 어디인지 그거를 찾는 연구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면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8세기 조선왕실의 화장품과 화장문화라고 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서양 내지는 중국, 일본, 동아시아 이런 쪽에서의 화장 비교도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인도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시대의 미인은 머리카락이 미인이다. 얼굴은 그렇게 미인이 아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미의식이 다르죠. 지금은 모든 것이 이해되고 용납되는 것이 결국에는 얼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그거보다는 머리카락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검으냐 그리고 기냐 라고 하는 것이 미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의 모습에서도 보면은 눈썹은 그냥 봄버들인 양 곱고 그냥 자기 눈썹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얼굴은 이슬 머금은 꽃송이처럼 아름답네. 이것도 이제 이슬 머금은 꽃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좀 수분기가 있는, 그 다음에 촉촉한 이런 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피부 자체에 어떤 윤기, 그 다음에 수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초 화장에 좀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은 어때요? 붉은 입술인데 그 속에 흰니를 드러내어 능히 탕부들의 간장을 끊는구나 라고 하는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인들의 얼굴에서는 그냥 눈썹은 버들잎 같은 눈썹, 그 다음에 입술은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얼굴은 수분기가 있는 촉촉한 피부,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조선의 여인, 미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 수업과 관련한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문장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꿀찌꺼기인 이것은 용도에 따라 첨가물을 다르게 섞으면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 효과를 주는 영양크림이 되거나 묵과 연지를 녹이는 기름으로 활용됐다. 이것은 밀랍입니다. 이러한 밀랍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은 아직도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화장법과 관련한 유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촉촉한 피부, 윤기 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물을 담고 있던 화장 도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왕실에 있었던 공주, 옹주 이런 여인들의 무덤 속에서 발굴된 화장 도구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숙신공주의 화장 도구예요. 이거는 숙신공주는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딸입니다. 1635년에 태어나서 163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겨우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 효종이 이제 복림대군 시절에 청나라로 갔을 때 그때 이제 같이 따라가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요. 그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다가 이런 화장 도구를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요 그릇 보세요. 은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은으로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신선들이 노는 그림이라든가 산수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저 뚜껑을 보시면은 뚜껑 안쪽에 수저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저 수저의 용도가 무엇일까요? 저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영양크림 떠서 쓸 때는 손가락으로 안 푸거든요. 뭐 스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붙어 있어서 스틱으로 뜹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수저를 담아 놔서 그걸로 안에 내용물을 뜨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은재로 만든 화장 도구 합이 되겠죠. 예,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은재 분호예요. 저기 안에 보면 조금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것도 은으로 만든 분을 담았던 그릇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냥 분을 담은 단순한 화장 도구가 아니라 그 가장자리에다가 왼쪽에 보시면은 석류를 그려놨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여지를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보면은 학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구름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석류라고 하는 무늬가 어떤 거예요? 석류가 알이 탁 터지면 그 안에 석류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알이 터지면서 이것이 자손의 번창을 상징합니다. 여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학이라고 하는 것도 출세, 장수를 상징하고요.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염원들이 이런 도구에 담겨서 그것을 늘 사용하면서 그것을 염원하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장 도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고 이 안에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장 도구를 개발하고 유물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화장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K-뷰티를 더욱더 산업화하고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요, 또한 그 무덤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화엽옹주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화엽옹주는 영조의 딸이에요. 영조의 딸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청화백자 합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색회 등나무 무늬 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청화백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청화백자는 중국의 경덕진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색회 등나무 무늬 합은 일본의 아리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칠보 무늬 팔자호는 우리나라의 그 분원, 사홍원 분원에서 나온 청화백자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교류를 통해서 화장 도구가 활발히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네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교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은 이렇게 분합에는 분을, 그 다음에 병, 호의 형태에는 어떤 기름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영양 크림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엽옹주 묘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부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크게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가졌던 것이 2019년이고 앞으로도 더 이런 것들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보세요. 이거는 아까 거랑 조금 느낌 다르잖아요. 예, 이거는 아까 그런 그 화장 용구 그걸 가지고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화엽옹주 화장품 및 용기입니다. 이걸 만들어 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나도 갖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유물들이 과거에 그냥 유물에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유물을 활용해서 지금 사람들의 그 미의식에 맞게 재가공된, 그래서 재생산된 이런 용기들이 지금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에 열광하기 때문에 이런 도구의 개발, 이런 게 굉장히 좀 더 앞으로 더 좀 발현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화장 도구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거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서서 전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울도 나왔어요, 당시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앉아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서랍이 이렇게 있고요. 저 뚜껑을 탁 열면 저렇게 거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화장을 하다가 서랍을 통해서 그 서랍 속에서 분첩도 꺼내서 바르고요. 그 다음에 빗을 꺼내서 머리도 빗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인들이 사용하는 어떤 화장 도구로서 굉장히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끼는 합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머리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냐, 검으냐, 이게 미인의 기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머리를 다듬기 위한 방법, 머리를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히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나면은 그래도 빠지는 머리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머리를 어떻게 잘 간수하느냐, 잘 정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을 왕실에서는 진유라고 해서 참기름을 썼습니다. 그러면 참기름은 머리를 검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도 윤기도 주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왕실에서 그렇게 참기름을 썼을 때 그럼 일반 사대부가 여인들 내지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썼느냐? 진유는 비싸서 쓸 수 없으니까 그럴 때는 동백기름 내지는 아주까리 기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머리를 장식하고 머리에 윤기를 더하는 그런 조선시대 여인들의 그런 화장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분첩이에요. 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지금 이제 합의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 합의 위에 보면은 위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저 글씨가 목숨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에도 전부 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는 이런 그 도구이지만 그 안에는 늘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부유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런 거에 문양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양들을 쓸 때에도 뭐 그런 아까도 보셨지만은 자손이 벌창하는 거, 석류, 포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쓰지만 실제로 이런 길상어문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 이런 것들을 직접 여기다 담는 거예요. 수, 복, 부, 귀, 다, 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화장용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시대의 사람들한테도 조금만 글자의 모양을 바꾼다든가 서체를 바꾼다든가 하면은 반드시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첩이에요. 자, 요것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누에꽃입니다. 누에꽃이 안에다가 솜을 집어넣어서 얘를 큰 거는 분첩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거는 연지를 찍을 때 쓰는 것입니다. 물론 연지를 찍을 때 이런 도장 같은 것도 쓰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빗을 때 여기 어깨에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머리수건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연지첩, 분첩 이런 것들은 아주 친환경 소재잖아요. 예,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흡착력도 좋아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재생산이 가능한 또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의 화장 도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빗과 거울, 머리치장에서요. 그래서 빗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레빗, 하나는 참빗. 그래서 얼레빗으로는 머리를 그냥 살살 빗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빗은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머리에 있는 균이라든가 벌레 이런 것들도 좀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남녀가 공용입니다. 똑같이 써요. 빗이라고 해서 이 남자용, 여자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둘이 같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같이 쓰지는 않고 다 각자의 물목으로 개인 소장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거울은 화장을 위한 경대가 아까도 보셨지만 많이 남아있어요. 전시를 본다기보다는 앉아서 화장을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경대가 발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대 아래에 있는 서랍이 화장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왕실의 화장 용기의 예술성, 그리고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울이라든가 빗, 눈썹먹 등도 과거에 썼던 것을 지금 현대 사람들이 사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개발하면 앞으로의 K-뷰티가 산업화되는데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미와 현대미가 어우러져서 K-뷰티가 만들어질 때 좀 더 우리나라의 화장품 내지는 K-뷰티는 활성화될 수 있고 그것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를 이룬 거 뭐냐?
K-뷰티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뭐 그런 화장 도구로도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이런 산업화하고자 하는 그런 배경에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인들이 그럼 왜 좋아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친환경적인 얼굴에 아주 그 얼굴 피부만을 생각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뭐 과한 그런 화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화장을 하다 보니까 세계인들도 거기에 호응하고 K-뷰티에 열광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